오늘 국민대회가 분당과 불평등을 이겨내고 대동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들의 실천과 행동을 결의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이 지난 지 41주년이 되는 아직까지도 바뀌고 있지 않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정권유지법입니다. 개인을 파괴하고 가족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단을 유지하게 한 반공 이데올로기로 확장되어서 정권을 유지해왔던 법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바뀔까 기다려왔습니다. 촛불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17개 단체장 가운데 대구, 경북, 제주를 빼고 13개 단체장을 당선시켜 주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180명을 당선시켜 주었습니다. 1년도 남지 않는 이 정권 아직 국가보안법 국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전국에 있는 200개가 넘는 단체들이 모여서 국가보안법 철폐 국민행동을 결성하고 10만 국회 동의, 청원 동의를 불과 40일 만에 완성시켰습니다. 10만 명 중에서 광주 시민은 그 4분의 1이 넘는 2만 8천 명을 청원 서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 시민이 더 힘을 모아서 국회의원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광주 시민 2만 8천 명이 전국 10만 명이 9일 만에 완성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 안 하고 입법 청원 동의를 해 놓았는데 광주 국회의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상조사 어디까지 와 있고 5.18 진상규명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진상규명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5.18 기념재단 이기봉 재장님으로부터 간략한 정황보고를 듣겠습니다. 발포 책임자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민간 학살은 알려진 것 한두 건을 빼면 대부분 묻혀 있습니다. 안매장 또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광주교도소 일원과 광주 하순간 도로 차단 작전 때 다수의 민간인이 학살되었다. 광주교도소 옆 광주 순천 간 고속도로와 광주 담양 간 국도를 오가는 차량과 민간인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해 최소 13차례 이런 사격이 있었다. 교도소 옆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신혼부부를 태운 차량을 저격하여 사살했다. 군함마을과 전동 일대에서도 최소 5대 차량이 피격되었고 현재까지 알려진 11구의 시신보다 훨씬 더 많은 시신이 있었다. 이처럼 1980년 5월 광주는 도시 전체가 참혹한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2급 비밀 전문에는 광주는 한국판 미라이 사건이라고 했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그런데도 학살 책임자들은 호화 만찬과 골프, 국몰 같은 저택에서 역사의 심판을 비웃으며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김한원과 같은 극우 세력은 여전히 5.18의 북한군 침투와 같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살 책임자 전두환은 여전히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1997년 내란 목적 살인죄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대법원은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작전 희생자들에 대한 살상 행위만을 유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전두환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반성커녕 회고록 등을 통해 끊임없이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전두환 등 학살 책임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5.18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자들에 대한 단호한 법적, 역사적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전두환을 법정에 반드시 다시 세우고 5.18 학살을 대가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재산을 불린 자들을 반드시 엄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반드시 역사 앞에 바로 세우고 역사의 진실을 기록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외세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일부 계층들, 외세에 순응하고 있는 우리 계층들, 청산한테 가야 됩니다. 백남기라는 농민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제 친동생마다 더 가까운 형제가 목숨을 걸고 군부 정권의 말기를 장식했습니다. 전국에서 촛불혁명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을 세워놨더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국 아들이 상장에다 도장을 누가 찍었니 안 찍었니 세월 다 보내고 이제 10개월 남았습니다. 내년에 정권 넘어갑니다. 정확하게 넘어갑니다. 저는 또 감옥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순이 분단에 가 있습니다. 박스 아메리카 메카시즘 우리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연간 10,000명 이상이 굶어 죽으면서도 절대 외국군들은 우리나라를 들어오지 못한다는 단결이 되어 있습니다. 53년 휴전이 끝나고 나서 정전 회담하고 나서 소련의 스티코프 장군은 이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붉은 깃발 아래 동지들이여, 당신들 운명은 당신들이 결정해라. 우리는 떠난다. 3년 만에 떠났습니다. 근데 미군은 지금까지 우호, 혈맹, 동맹하면서 이 땅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정신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향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깁시다. 미국에서 한 달 동안 20개 주 순회 강연을 했습니다. 5월에서 통일로. 그때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미드웨이 항공모함을 타고 온 에드 보이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필리핀 해역에 있을 때 한반도로 배 방향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오늘 미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 2척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 한 척이 미드웨이와 다른 배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앨런 바필드라는 오산에 근무하는 정보 장교였습니다. 그분은 두 가지 말씀을 해줬습니다. 하나는 뭐냐? 광주 시민이 2,000여 명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두 번째는 신군부가 광주 진압에 실패할 경우 미군을 투입하려고 했다. 그런 엄청난 증언을 했습니다. 5월 27일 우리 시민군이 죽어가면서 했던 말, 이제야 알았다. 우리 정부 뒤에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말을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로부터 진짜로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미국은 한반도에 두 가지 음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권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정부입니다. 국민의힘을 밀어서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전쟁 정부, 친미 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북에 대해서 특수작전을 통해 지도부 제거, 대량 살살무기 탈취를 하려는 엄청난 음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한반도는 미국과의 전면적인 대결이 벌어지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선 국면에서 또 하나는 북한과 미국의 눈앞에 보이는 전쟁 위기 국면에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5월에서 통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은 뭘까요? 미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고난의 역사 앞엔 늘 국가보안법이 있었습니다.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한 규정을 둠으로써 나라의 안전이 아니라 민주와 정의를 위해 투쟁하고 계시는 민주 시민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고 학자, 예술과 통일활동가 등등 가릴 것 없이 민주 시민을 잡아가두는 병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법이라고 하니 알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자치 능력을 키우는 거야말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건 이걸 먹여라, 좋은 학원 있으니까 다녀라, 좋은 대학 있으니 가라, 너희 출세길이 이거다 라고 하는 교육의 길로 갔다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대동세상 민중이 주인인 세상이 되는 것이 꿈이라면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고 학생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교사의 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노동자는 앞으로 교사 노동자라서 학생들이 주인 되는 이 학교를 만들어서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저는 퀴어입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이기도 합니다. 전 80년 5월을 이렇게 기억하며 생각합니다. 1980년 5월, 그 당시 광주 시민들이 죽음을 넘어 아픔을 넘어 희망을 꿈꾸었듯이 5.18의 의미를 되새기며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날 항쟁에 뛰어든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내일이 온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에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소외된 이들의 존재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가버린 고 변희수 하사, 고 김기호, 고 이은용, 그리고 여성이었기에 죽어야만 했던 강남역의 피해자, N번방의 불법 촬영물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피해자, 지금도 끊임없이 발언되고 보여지는 여성 혐오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 그리고 그 결과 수없이 죽어간 소수자들, 일주기를 맞이하는 고 김재순과 컨테이너에 깔려 죽어가야만 했던 이선호, 그리고 고 기규영군. 그럼에도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와 여성, 이 사회의 소수자들과 약자들이,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도청을 지켰던 분들의 믿었던 좋은 세상에 배제된다면 그건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생으로서 어느 누구보다 입시와 취업에 가까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과 선배들, 후배들 역시 늘 시험 문제 하나, 면접 질문 하나 더 외우고 공부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늘 더 괜찮은 대학, 더 좋은 취업 자리를 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41년 전 해방 광주에서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서로 존중하고 챙겨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벌이나 개인 집안 사정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일 줄 알았는데 지금보다 한참 옛날인 5월 광주에서 그런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세상이 사람이 사랑 그 자체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회, 공부를 좀 못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꿈을 이루기 위해 살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5월 광주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완료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열심히 배워서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드는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8 41주년 전야제 때 저희 대학생들이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에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전원 반대했냐, 저는 기권했냐 물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대답은 대학생들 전원 연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생들은 5월 17일 전야제부터 5월 18일 5.18 41주년 기념식까지 차가운 유치장 속에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모습은 반드시 처벌돼야 되며, 아니 반드시 해체되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이 땅에 더 이상 의원직을 하며 떵떵거리며 광주 5월을 모욕하는 것, 저희 대학생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국민의힘 해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진상규명되는 길에 국민의힘 해체가 가장 우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이 앞장설 테니 광주 시민분들이 함께 따라와서 함께 대학생들 지지해 주시고 80년 5월이 제대로 진상규명될 수 있도록 함께 나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5.18 번호를 붙인 민주버스가 장애인은 탈 수 없는 계단버스입니다. 차별버스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5.18을 붙이고 4.19를 붙인 버스가 차별버스라니요. 이것이 2021년의 현재 강조입니다. 41년 전 5.18 민주항쟁의 도시,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강주시부터 우리 장애인을 민주시민으로 받아들이는 입장부터 달라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물러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장애인이 기본권이 보장될 때까지 쟁취하려고 합니다. 투쟁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5.18 민주항쟁에 앞장섰던 광주 시민의 민주정신을 계승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투쟁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연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1577 1000번 건강보험공단에 걸려오는 전화 민원을 상담하는 상담사입니다. 원래는 건강보험공단 정규직 직원이 하던 업무였는데 민원이 많아지고 업무량이 많아지고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2006년도 외주화를 통해서 채용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거는 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임금이라도 제대로 주면 모를까 하는 일에 비해서 임금도 매번 최저임금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자 우리 문제 해결하는 협의체에 당사자 포함해달라고 올해 2월부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 협의체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아직도 당사자는 넣어주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저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희의 요구사항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정말 자세하게 건강보험공단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민감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희 건강보험고객센터도 직영화될 때까지 싸울 겁니다. 앞으로 6월 저희는 또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라 어려울 때 독재자에 맞서서 싸운 사람은 민초들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소외받고 천대받는 노점상이지만 나라가 유태할 때는 앞에 나서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 민주주의의 호사를 누리는 것도 그분들 덕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노점상인도
이 사회 구성원이자 여러분 가족입니다. 요즘 상황 유법으로만 보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서부터 함께라는 민주주의 가장 근본적인 평등의 원칙이 싹트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별거 아닙니까? 함께 잘 사는 겁니다. 너가 아닌 우리가 되는 겁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 때 대동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이 땅에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광주 정신, 5.18 정신도 함께 잘 사는 겁니다. 1%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기득권 편에 서지 말고 힘없는 우리들 연대해서 거대 잡은 기득권과 맞서 싸울 때 우리 생존권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두가 우리들의 살아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5월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나갈 것인지,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되새기면서 각오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수많은 민중들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80년 5월 광주의 고립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80년 5월이 지금 미얀마입니다. 우리는 미얀마 민중들과 함께 투쟁하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5월에서 통일입니다. 반드시 반미 자주정부를 만들어서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가는 대동세상, 한반도 조선반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숙제를 안고 모두 되새기며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날씨 너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출전과 함께 부르면서 오늘 국민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두려워